안녕하세요, 델타사입니다. 오늘은 인계정 공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계정은 저도 말씀드렸듯이 제 공략은 공격 위주로 설명을 하고 방어는 공격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략이 완벽한 공략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게임에 맞게 자신이 갈 곳을 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A 거점에서 시작하죠. 이제 공격팀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팀이 있는데 보통 요 팀이 더 많습니다, 본대는. 그리고 헬기, 돌차, 차륜 이렇게 나오죠. 이 돌차와 차륜은 알아서 여기 잘 뚫어주고, 돌차는 이제 꼴박은 하지 말고 웬만하면 여기서 애들을 스폰 시켜가지고 거점이 밟히는 범위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애들을 쌓아서 적이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압박을 주는 게 중요하고, 헬기는 무조건 살아남아서 조심히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팀이 스폰도 할 수 있고 적도 죽이는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격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팀도 있지만, 이제 다른 루트로는 여기 뒤로 뒷골목을 통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적을 항상 감싸는 플레이를 하면 좋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공격팀은 뭐 공격팀도 방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적을 감싸서 적의 측방과 후방을 노려주는 플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요렇게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 수비팀에서는 이제 AA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격팀에서는 AA 탱크 나오는데, 이 헬기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려면 이 AA 탱크가 이 건물 밖으로 못 나오게 차단을 해주는 플레이도 여기 가는 분대가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AA는 기본적으로 능동방어가 없기 때문에 AT나 이런 거 한 대만 맞아도 바로바로 쫄아서 뒤로 뺄 수밖에 없게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AA가 아예 여기 뒤에 가서 우리 헬기만 쏘던가, 이제 가끔 우리 팀이 너무 화력이 딸리면 AA가 견제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방어탄을 쏴버리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갈 때 엔지니어 한 분 정도가 AA를 견제를 해주면 좋다. 그리고 이렇게 감싸 먹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A 거점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맵이 보통 그런데 여기 벽을 뚫는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방어팀도 이쪽 벽을 뚫어놔야 이쪽으로 침투하는 팀이 있을 때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쏘는 적한테 안 죽을 수 있죠, 들어가다가. 그래서 여기 벽을 뚫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공격팀은 여기 벽을 다 뚫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 뚫어버려서 우리 팀이 들어갈 건덕지를 더 만들어 놔야 적이 다른 데를 보다가 여기서 쪼는 아군이나 공격팀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벽을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보통 공격팀이 A에서 못 미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건플레이가 밀려버리는 경우밖에 없어요. A 거점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플레이가 밀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통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적이 이렇게 방어팀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방어팀도 여기서 정면으로 오는 분대가 육교나 이런 데를 잘 먹어줘서 이렇게 견제를 해주면 그런 플레이가 확실히 줄어들기도 하고, 중거리 교전을 여기서 이제 여기도 보면 다 엄폐물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적들을 잡아주는 플레이를 하면은, 튀어나오다가도 이렇게 계속 따이면은 이제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플레이어가 필요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중거리 교전을 걸어주는 플레이도 필요하다. 여기서 공격팀이 우리 팀이 좀 밀리는 경우에. 그리고 스나는 위치는 대부분 여기를 잡으시는데, 스나는 사실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계점에서는 정말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스나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다. 왜냐면 교전거리가 거의 대부분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나는 웬만하면 인계점에서 플레이하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A 거점에서 힘싸움이 보통 먹을랑 말랑 하면서 교전할 때 가장 중요한 침투 루트가 되는 것이 이 육교입니다. 생각보다 이 육교가 정말 중요해요. 방어팀이 육교를 든든하게 먹고 장비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괴롭혀버리면 공격팀이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육교에 잘하는 엔지니어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지나가는, 이제 수리하려고 빠지고 있거나 이런 돌차나 차륜 이런 애들 다 잡아내버리면 공격팀은 사실 그 장비의 이점을 다 잃어버리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 육교를 뚫고 육교 여기 사이드에서 이렇게 거점을 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공격팀이 먹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만큼 방어팀은 그 울룰루의 음파지뢰나 부활 신호기를 근처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육교 올라오는 적들을 계속 교전을 걸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저는 방패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그냥 쓸어버려요. 방패로. 여기는 엄청나게 근접전이 벌어지는 루트이기 때문에 방패병이 활약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너무 우리 팀이 여기 중앙 교전이 밀린다 그러면 이제 육교에 가서 뚫어버리든가, 아니면 제가 차륜을 타고 능방 쿨이 돌 때마다 들어가서 계속 라인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습니다. 공격팀에서는요. 방어팀에서는 이런 차륜이나 이렇게 넘어오는 적들을 여러가지 가젯이나 능력을 사용해서 막아내야겠죠. 사실 A 거점은 웬만하면 밉니다. 정말 보병력이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보병력 차이가 좀 나더라도 차륜이랑 정찰기가 있기 때문에 장비빨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B에서 막히는 문제는 B에는 루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B의 경우는 길이 원래 여기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 위에가 없었습니다. 이 위에를 뚫어준 이유가 무엇이냐? B에서 그만큼 완막이 많이 당하니까 그렇겠죠. 여기를 뚫어준 이유는 A 거점을 들어갈 때 여기로 가는 루트, 크게 여기로 가는 루트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도 없었습니다. 원래 여기도 없어서 새로 뚫어준 거고, 그래서 여기도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서 위 아래로 뚫을 수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총 루트가 4개입니다. 초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 루트를 잘 모르세요. 이 루트를 얘네들이 왜 뚫어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여기랑 여기로 들어갈 때 수비팀 너무 올 게 뻔하니까 다 잘 막고 있겠죠. 그러니까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여기 루트를 하나 더 뚫어준 겁니다. 이 루트가 정말 좋은데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방어팀이 오히려 여기서 뚫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어팀이 여기다가 부활 신호기를 설치를 하고 여기서 계속 뒤에서 교란을 해버리면은 장비도 그렇고 보병도 그렇고 뒤치기를 계속 당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하는 방어팀들은 여기를 뚫고 나와서 이런 숲풀 사이 이런 데다가 부활 신호기 설치를 해놓고, 이런 데다가 계속 B2가 먹힐 것 같으면 B1 교란, B2가 먹힐 것 같으면 B1 교란,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끕니다. 적 티켓을 정말 손쉽게 갉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루트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보다. 이 루트도 좋은 점이 무엇이냐,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 여기를 통해서 여기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도 올라갈 수 있고, 침투할 수도 있고, 또 더 돌아서 피콜로 연막 쭉쭉 치고 나가서 B1까지 뒤치기를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스나나 이제 PSG 같은 거 포지션을 들고 오면은 여기서 이제 B1에 이제 교전이 걸리면 스프링이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도로 넘어가는 이 플레이어들한테 통행비를 걷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통행비를 걷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뚫어주는 루트를 잘 들어가야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한 분대 이상은 뚫어줘야 여기를 B1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감싸 먹을 수 있는 루트가 나오는 곳이 이 맨 위 통로다. 이 맨 위 통로가 조금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무의미하게 뛰어가다가 죽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뚫어서 들어가서 적의 옆치기를 가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 팀 보병력이 강해서 여기 B1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A 막 시작하자마자 뚫어버리고, 여기 B1도 막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여기 올라가서 막 여기 넘어가고, 옆치기 올라가서 텐트 먹고 막 여기 뒤치기 가고 막 여기 뛰어가는 애들 다 여기서 따주고 하면은 B1 그냥 먹을 수도 있죠. 이 루트가 필요 없이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죠. 우리 팀에 트럭 분대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이 루트, 요 건물이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공격팀에게. 이 루트들을 보면은 다 얼기설기 엮여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뚫려 있죠? 그러면 여기서 B2로 가는 루트로 뚫리고, 물론 여기 이렇게 돌아가기 싫은 만큼 여기가 가까우니까 더 빠르게 뚫을 수 있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여기 뚫을 수 있고, 여기 창문 조심해야지. 창문 뚫려 있는 거, 창문 여기 뚫리는 거 조심하고, 여기가 이렇게 또 연결돼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랑 만나죠. 이렇게 올라가서, 좀 잘못보는 여기로 나와서 또 B1 옆치기 가능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뚫려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서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루트가 또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 텐트로만 뚫는 거는 힘듭니다. 왜냐면 적이 당연하게 여기로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루트들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B에서 가장 쉽게 뚫는 법은 여기, 전 이 루트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분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경찰병을 한 번씩 끼기 때문에 보통 뭐 이제 비컨을 요런 데나 이런 데 숨겨가지고 여기 계속 여기 점프로 올라가서 이렇게 쏙 넘어가서 여기도 쏙 넘어가서 여기서
또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여기 중거리총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B1 거점 안에 있는 여기 이런 데서 막 교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냥 뒤통수가 그냥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B2 밟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B2를 만약에 밟아서 우리가 돌리면은 B1에 있던 병력들이 이렇게 또 올 거 아니에요. 방어하러, 수비하러. 그러면 그때 우리 본대 병력들이 더 점령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임 쉽게 푸는 방법 루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격팀, 내가 근데 돌격병이거나 의무병이거나 하면 이런 돌아가는 루트가 정말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여기 올라가서, 여기 구석탱이 여기 가면은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텐트 위로 올라가서 여기 쏙 빠지면, 여기까지만 뚫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인물분들이 많이 쓰시는 루트인, 여기 맵 외곽이죠. 여기가 맵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외곽으로 나가서 여기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서 또 여기 텐트 위를 점령하고 또 뒤로 쏴주거나, 아니면 또 여기 샛길로 들어가서 이제 B2로 아예 들어가 버리거나, B2 들어가는 척 여기서 쓸다가 B2 한번 밟아서 적의 경각심을 또 끌어낸 다음에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로 오는 적들, 여기서 싸우다가 이제 좀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는 적들을 또 여기서 또 압살해버리는 이런 플레이가 또 가능하다는 거. 가장 B2의 중요한 루트는 여기 이렇게 뚫는 거랑 이 건물을 클리어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 텐트 위를 뚫어서 여기 사이드 플레이로 나가서 경계선 밖에서 나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면서 적의 뒤를 노려주시는 플레이,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장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 이 건물을 클리어해주는 공격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차랑 차륜이 계속 나와요. 그쵸? 공격팀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는 루트가 없어요. 못 갑니다. 여기로만 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 장비가 뭔가를 해주려면 여기를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리어를 보병들이 안 해주면 장비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대전차지를 설치한다든지, 수비팀에서 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여기 인기점 B에 오면 무조건 대전차지를 여기 깔고 여기 애들 방심하게 여기도 깔고 이런 식으로 여기만 이렇게 잘 막아주면 적 장비가 아주 좋아서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지뢰를 미리 깔고 나서 내가 지뢰를 깔아놓고, 그리고 AT를 들고 스폰하면 지뢰가 없어지지 않아요. 지뢰를 깔아놓고 AT를 들고 온 다음에 차륜 지나가다 한 대 뻥 밟잖아요. 그럼 AT 한번 빵 맞춰주면 바로 컷되는 거예요. 적 차륜이나 돌차가. 적 돌차도 맨날 보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서 B2가 허망하게 뚫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항상 그래서 엔지니어가 여기나 지뢰나 AT를 들고 대기를 타주는 곳이 이 건물입니다. 수비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을수록 승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공격팀은 보병들이 여기를 같이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비가 강력하지만 적 엔지니어들이 잘하는 순간 엔지니어들이 무서워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팀이 좀 밀리는 판에서는 무서운 게 뭐냐면, 적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대기를 타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대기 타는 애들도 있고, 여기 건물 안에서 대기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안에서마저 이 클리어가 안 돼 있다면 들어가다가 까딱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 보병들이 같이 클리어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공격팀도 여기를 뚫어줘야 감싸먹는 이 많은 루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지 말고, 여기는 어차피 저 보병들이 엄청 나가서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끔살당하기 일쑤예요. 여기 말고 여기를 한번 뚫어보셔라. 여기를 뚫어주면 우리 장비들도 장비값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2에서는 이제 제일 문제가 8000점 모아서 라브 뽑아서 이렇게 난리 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또 공격팀 차륜이 잘해줘야 됩니다. 라브가 나와서 여기 자리 잡잖아요. 적 라브가 보통 우리 방어팀 라브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자리 잡고 퉁퉁퉁퉁 쏴대면서 여기 지나가는 애들, 여기 들어오는 애들 막 다 잡고迫격포도 막 붕붕 날리면서 다 죽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B2라는 거점은 수비팀이 밟고 있기에 정말 불편한 거점이에요. 그에 비해 공격팀이 B1을 뚫고 나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여기에 정말 안전해 보이는 안락한 곳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팀 라브가 이제 능방을 끼고 와가지고 뻘뻘 뽑아서 뻥 터트리면은 대참사가 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대참사가 날 때 우리 공격팀 차륜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공격팀 차륜은 여기서 능방을 키고 들어가잖아요. 보통 견제가 올 거니까 보통 견제가 키고 들어가는데, 그럴 때 이 중앙 루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빨간 팀이 이렇게 라브가 지나가잖아요. 그때 빵 하고 돌아갈 때 여기 대기하던 보병 엔지니어들이랑 차륜이 쏜살같이 들어와서 길막을 해버리고, 우리 엔지니어들도 이
차륜이 막아준 걸 봤으면은 적 라브가 그 초록색 불빛이 빨간색이 되는 순간 목숨을 걸고 무조건 저 라브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분투를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하니까 제가 저 라브를 뽑는 걸 보는 순간 우리 분대 다 재배치하고 엔지니어 들고 와라, 코를 때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 라브가 쑥 들어가서 빵 하고 이제 막 킬로그 막 다다다다다 올라오면은 전 참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능방 키고 길막을 한 다음에 적 라브가 불 꺼질 때쯤 내리라고 한 다음에 다 같이 쏴서 라브를 터트려 버립니다. 왜냐면 적은 8,000점을 주고 뽑은 라브예요. 우린 근데 공짜로 스폰이 되잖아요. 이건 차륜이 희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저 라브랑 같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정말 공격팀에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요즘 뭐 저도 많이 했고, 저도 방어팀 하면 무조건 라브 뽑아서 내가 B에서 완막해야겠다 싶은 각이 나오면 제가 라브 뽑아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라브 뽑아서 여기 이 중앙을 넘어서 가는 순간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 나도 만약 적 차륜이 이걸 할 줄 알아서 딱 길막을 하면 생사결을 뜨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생사결을 뜨는데, 보통 능방을 먼저 빼는 쪽이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륜이나 우리도 8,000점 주고 뽑은 라브가 와서 길막을 해서 같이 터져버리든가 터트리고 나서 돌아와 버리는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공격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방어팀에서는 그걸 안 당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계점 C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적 라브에 엄청난 농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 차륜이 멋있게 블로킹을 해줘서 맵을 뚫어서 C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C에선 이제 여기 통곡의 계단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중앙, 여기는 뭐 자살행위죠. 여긴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이제 보병들 막 건파이팅을 하면서 뚫고 들어가고 막 살리고 막 계단 뚫고 올라가고 막 이런 보병 플레이 하실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요 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요 빨간 구조물을,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방어팀에게도 희망의 등불, 공격팀에게도 희망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이 고지대는 항상 잘 먹어야 돼요. 고지대는 적도 날 쏠 수 있지만 보통 고지대에 있는 아군들이 적을 죽이기에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팀이 여기를 든든하게 먹고 있으면 여기 뚫고 이 열심히 뚫어놓은 요 루트 위에서 다다다다다다 전멸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쏘지만 여기 바로 밑에 한 칸 내려와서 쏠 수 있고, 또 여기 요런데 올라가서 엎드려가지고 밑에 오는 적들을 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희망의 등불을 정말 잘 사수해야 되는데, 여기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컨테이너 길이 루트가 다 있습니다. 여기 루트 올라가는 길 다 있어요. 여기를 뚫어줘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공격팀 여기를 클리어를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여기는 공격팀 전용됩니다. C까지 밀면은.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교전을 해가지고, 또 여기랑 여기 두 번째 여기랑 빨간 구조물이랑 첫 번째 빨간 구조물이랑 줄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교전을 열심히 해서 적을 줄여놓은 다음에 줄 타고 쏙 가가지고 여기를 다 클리어해버리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먹으면 무엇이 좋냐, 여기도 올라와서 보면 정말 시야가 쾌적합니다. 그만큼 저한테도 총알이 날라올 수 있다는 걸 유의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막 여기 펜스 뒤에서 여기 막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적군들이 여기 막 다 숨어 있잖아요. 다 숨어 있어. 여기서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진짜. 여기 뛰어오는 적군들, 여기 나오는 적군들, 여기 뛰어다니는 애들, 뭐 여기 나오는 애들, 우리 팀이 여기서 교전하는 거를 이제 충분히 여기 위에서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거리 교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총 세팅을 보면 항상 이상하게 양각대가 껴져 있죠. 제가 이런 자리를 많이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 팀이 잘 못하는 팀이 걸리면 애들이 근접 교전에만 엄청나게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근접 교전을 하는 애들을 위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저 같은 플레이어들이 있으면은 이런 본진 병력들이 돌파라 하는 걸 훨씬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각대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양각대는 조작 속도가 조금 손해를 보는 대신에 이 총이 비록 근접총이지만 중거리에서도 훨씬 활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양각대의 존재입니다. 그런 저 같은 플레이어들이 여기 위에서 여기를 다 이렇게 양념도 쳐주고
이제 총괄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얘들이 정면을 못 보고 자꾸 위를 보게 만들잖아. 그럼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빈틈일 때 우리 팀이 더 인파이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위에서 정말 열받게 사람들을, 방어팀들을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비록 죽이지 못하더라도 계속 쏴주면서 총알을 다 쓸 때까지도 계속 쏴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먹고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전선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밀리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밀리면은 차론이나 이런 애들이 플레이를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수비팀도 차론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AT 갔다가 적 차론 또 많이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적 차론의 수리 타이밍이 나오게 계속 괴롭혀 주다 보면 차론이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수리를 하러 갑니다. 그럴 때가 기회예요. 그럴 때 우리 보병들이 쑥 들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빈틈이 생겼을 때 이제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 애들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다 부하시령 설치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C1이나 C2가 밟히게 되는 순간 방어팀이 이제 거기로 몰리게 되겠죠. 그때 또 더 빈틈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C1과, 여기가 1인가요? C2가 이제 와리가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또 공격팀은 여기 맨 왼쪽 벽이 AT랑 C4로 뚫린다는 거, 이 뚫리면은 입구가 하나 더 생기죠. 정말 편리한 입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거. 방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맨 오른쪽 벽을 뚫어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벽이 하나 더 뚫린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남쪽에 있는 벽들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뚫으면 정말 좋다는 거. 네. 물론 이 남쪽에 있는 벽들은 이제 우리가 보병들 힘싸움에 따라서 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군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격팀이 잘 못 뚫으면 티켓이 닳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막 하면서 올리면서 여기 미사일 하나 팡 떨어지면서 여기가 뚫립니다. 여기가 뚫리면 이제 G2에 입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요. 원래 입구가 요렇게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에 생겨서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 여기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는 들어가면 이 계단으로 파쿠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 계단으로 바로 중앙 계단으로 침투해서 올라가서 여기 원래는 요렇게 왼쪽 오른쪽 나눠져서 여기 계단 이렇게 해서 여기 C2 2층을 먹잖아요. 근데 여기 C2 2층을 들어가는 여기 중앙 여기가 뚫리면서 파쿠르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공격팀에게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팀에게 길이 하나 더 뚫리는 건데 이제 여기를 방어팀이 이용해서 오히려 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패병도 많이 하고 주로 엔지니어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차륜이랑 돌차가 계속 스폰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격팀이든 방어팀이든 C에 오면은 적도 차륜이 나오기 때문에 엔지니어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C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B1, B2라고 써있는 요 다리 있잖아요. 요 다리가 C1, C2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로는 AT4나 이제 유선유도 미사일 이런 걸로 부술 수가 있는데 보통 방어팀에서는 저는 부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팀의 경우에 여기를 빨리빨리 이동해줄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통로가 부셔졌을 때 적이든 아군이든 여기 강한길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 이동 통로가 방어팀에게 좀 더 유리한 사격각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팀의 경우에는 여기를 꼭 부숴주는 거를 해주시면 좋고요. 공격팀의 경우 이제 헬기가 있을 경우에 헬기가 여기에 내려가지고 여기 내리죠. 여기에 내려가지고 여기 계단을 타고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루트가 하나 더 있기는 하는데 내려갈 때 완전 무방비하다 보니까 방어팀이 이제 아기새처럼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만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하는 거는 제가 인계점 공략 올렸으니까 헬기는 인계점 공략에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C1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2대 맞으면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2대 맞춰서 부숴버리면 잿더미처럼 공격이 훨씬 유리해지느냐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부셔졌을 때 중립화가 된 다음에 다시 거점이 생겨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수는 전략 같은 경우는 공격팀에서는 신중하게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만약 우리가 티켓이 거의 다 달아가는데 부셔버리면 중립화가 됐을 때 티켓이 0이 되면 공격팀의 패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것도 유의해서 자신의 판단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팀의 패배로 자신의 미사일 때문에 팀의 패배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어팀에서는 이 전략으로 공격팀이 티켓이 거의 간당간당한 수준이라면
C1을 부셔버리는 전략으로 C1이 아예 적게 되었다면 부셔버리고 나서 탈환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소모시킬 수도 있겠죠.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제가 잘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이 장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루트가 있지만 사실 이 루트를 방어팀이 사용해서 오히려 적이 와가 여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이제 적 차륜이나 방어팀 입장에서는 적이 차륜이죠. 차륜이나 돌차가 수리하러 가는 타이밍이나 다른 데 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암살을 해버리는 게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방어팀에서는 여기 부셔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벽을 부셔버리면 아군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더 생기는 거고, 요 안쪽 벽도 부셔서 방어팀이 더 사격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했던 판 중에 공격팀은 여기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침투를 하는데 방어팀은 여기를 안 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요 벽을 꼭 부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팀의 제일 중요한 또 잘 못 뚫을 때 우리 팀이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런 데다 부활실험기 숨겨놓고 여기 이걸 밟고 이렇게 올라가서 침투를 조질 수 있다. 그리고 중거리 총으로 여기서 엎드려 쏴 양극대 펼치고 지나가는 애들한테 통행력 얻기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요걸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통로 공격팀의 유일한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딱 요런 데다가 이제 대전 차지를 설치해 놓으면 장비 뽑아서 신나서 달려오던 애들이 밟고 펑 터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방어팀은 꼭 여기를 틀어 막아야 된다. 공격팀은 대전 차지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바닥을 쏘면서 와야 된다. 잘 보면서.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또 뚫려 있어서 다양하게 정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 건물을 뚫어주는 건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통로 있죠? 여기 통로는 여기랑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으로 빠지면 이쪽 건물,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쪽으로 올라와서 또 B1을 또 감시할 수 있는 루트를 하나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B1을 뚫을 때 여기로 많이 가잖아요.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천막 위로 올라가서 여기 샛길을 넘어가서 여기가 경계선 밖이라고 설명드렸던 곳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똑 튀어나오면 경계선 밖이라서 빨리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 밟고 올라가서 여기 또 교전하고 또 내려가서 또 여기 올라가서 여기 천막 먹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서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서 싸우고 또 나와서 또 정비하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라브가 여기 보통 여기 안에서 교전을 여기인가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안쪽에 우리 공격팀 안락한 곳을 이렇게 능망을 켜고 가서 빵 터뜨리고 들어가는데 우리 돌차나 하면 안 돼. 차륜이 여기 슉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는 라브를 길을 막아주면서 능방 시간을 소요시키고 적을 죽이면 된다. 적라브를 요즘 정말 많이 하니까 우리 차륜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헬기가 살아있다면 여기다가 애들 떨궈주고 부활신호기 설치 해서 적이 스폰에서 뛰어오고 있는 적들을 또 암살해주는 플레이를 하면 괜찮겠죠. 아예 침투 들어가서 이 루트를 뚫어줘서 우리 공격팀이 이렇게 나와서 또 적 감싸 먹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적 라브가 교전 후에 이 딸피가 돼서 여기서 보통 수리를 받는데 여기서 AT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빵댕이를 빵 때려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이제 또 다시 왔는데요. C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벽 뚫어주기, 공격팀에게 새로운 입구가 되는 바로 거점이거든요. 여기가 새로운 입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기를 뚫어줘라. 여기도 다 뚫린다. 방어팀도 여기를 꼭 뚫어줘야 된다. 요 다리 두 개는 방어팀에서는 부셔주는 게 저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가 부셔져도 위용 부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칼 들고 뛰면은 막 코크로 뜨는 상태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위험을 감수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플레이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간 지나서 엥 하고 올라가서 미사일 팡 떨어지면 그 주변에서 죽습니다. 팡 떨어져서 여기가 뚫립니다. 여기가 뚫리면 여기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구조물을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빨간 구조물
이 구조물 공격팀이 먹게 되면 야 보십시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뒤에 있는 애들 다 엎드려 있는 애들 발 다 보이거든요. 도로록 도로록 도로록. 여기 뒤에 있는 애들 도로록 도로록. 여기 뒤에 있는 도로록 도로록. 뛰어오는 애들 도로록 도로록. 아주 맛있겠죠? 저는 뭐 제 생방송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카시보에다가 7배율을 달아가지고 무한 보급 자힐 카시보 똥쟁이를 들고 여기서 팀에서 2등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그냥 드르륵 갈겨버려요. 그냥 여기 위에서 반동이 없거든요. 양각까지 하면 PSG보다 더 좋습니다. 총알 걱정이 없거든요. 내가 혼자 보급도 하고 힐도 하고 비콜로니로 45 7배율로 다 이제 여기서 드르륵 녹여버리는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스나도 보이거든요. 200m 정도 됐던데 40으로 딸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는 자리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계점 공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